안녕하세요. 자, 오늘 손자병법 이제 이 41번째 강의네요. 거의 뭐 손자병법 이제 거의 13편 중에 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44번째 강의가 끝인데 오늘 마무리를 한번 잘 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자병법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손자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 전쟁에 나가서 그 군인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마치 뭐 부모가 자식들 데리고 이 자식들 성공하기를 바라고 출세하기를 바라고 뭐 그런 거하고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자는 항상 고민이 그거예요. 야, 저 병사들 어떻게 하면은 내 의도대로 좀 공격하거나 후퇴하거나 따라오게 할 수 있을까? 손자의 고민은 계속 그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부모의 입장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자식들이 잘 따라다녀요? 어떻게 부모의 의도에 자식들이 잘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솔선수범이요? 그 손자는 얘기합니다. 장군이 그 전장에 나가서 병사들을 갖다가 이 장군의 의도대로 움직이려면은 자식처럼 대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자식처럼 대했을 때 그 병사들은 그 장군을 부모처럼 대하게 되고 그럼 마치 그 장군과 그 병사들은 이 부모 자식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처럼 대했을 때 그 병사들은 장군을 믿고 따라온다는 거죠. 근데 자식은 어떻게 대해야 돼, 그러면요? 예? 사랑하고, 아끼고, 또 뭐, 자식의 고민을 봐주고. 근데 뭐 이런 속담 혹시 못 들었어요? 왜? 그 미운 놈? 그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얘기요. 이런 얘기인데요. 이 가련할 연자에 내 자식이 연하거든. 내 자식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러거든. 예? 마늘 따자에 이 줄여자에 이 몽둥이 봉자. 뭘 많이 주래요? 내 자식 이쁘면 몽둥이를 많이 줘라. 매를 많이 주란 얘기요. 만약에 내 자식이 진화하면 내 자식이 밉고 싫으면 어떻게 해요? 마늘 따자에 줄여자에 밥식자입니다. 뭘 많이 주래요? 미운 자식 떡 하나 주란 얘기가 여기서 나왔어요. 내 자식이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그러면은 정말 사랑의 매를 들으란 얘기예요. 우리 그 전통적인 동양의 자녀들 교육 방법이 주로 뭐예요? 그냥 막 내버려 두는 게 아니죠. 좀 뭐랄까 이 매를 들고 좀 자식의 그 잘못된 걸 지적을 하고 이제 이런 방법들을 얘기합니다. 결국 그 사랑의 매를 들라는 얘기인데 그 요즘 교육 현장에서 잘못 사랑의 매를 들었다가는 바로 112 신고가 들어가죠. 그리고는 뭐 바로 경찰차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언젠가 한번 제가 그런 기사를 봤는데 대전의 어느 한 고등학교에서 부모님들이 사랑의 매를 해서 선생님들한테 증정식을 했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 매를 갖고 학부형들이 주는 매니까 아주 자신 있게 훈육을 했더니만 아주 학교 분위기가 틀려졌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랑의 매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교육과정 자체가 이게 그 열린 교육의 지향이거든요. 열린 교육 아시죠, 여러분들? 열린 교육이란 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 교과를 선택하고 그리고 선택한 교과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 교육 방법론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열린 교육을 강화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열린 교육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서구식 그 교육 철학이 아무런 반성 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대로 우리나라 현실에 뒤집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 열린 교육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만든 교육 방법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외국 가서 교육학 박사학위 받아서 외국의 교육 방법 모델을 그대로 적응시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학교 현실하고는 좀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동양의 그 강한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동양에선 나라의 임금과 그 다음에요 나를 가르치는 스승과 그리고 부모는 뭐예요? 일체다. 국가의 지도자와 스승과 나의 부모가 집안에서는 부모 그리고 사회에서는 스승 그리고 국가에서는 임금 이 세 분이 뭐래요? 일체로 본다. 동격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에 대한 굉장한 그 존경심이
전통적으로 남아있죠. 아니, 학교 다니셨을 때 선생님에 대해서 존경심 있으셨죠? 뭐 때린다고 뭐 일일이 신고는 안 하셨죠, 여러분들? 저도 꽤 맞았는데, 뭐 그때 많이 맞았다고 제 심성이 나쁘게 됐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차라리 기억이 더 나요. 아,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매를 드셨구나 생각하면은 차라리 더 그분 선생님의 어떤 생각이 더 생각이 난다 이겁니다. 여간 뭐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랑하면은 뭘 들라고요? 매를 들래요. 미워서요? 아니란 말이에요. 왜 매를 들어요? 사랑하고 아끼니까 잘 되라고 매를 든다는 거예요. 자, 손자는 얘기합니다. 군대에 나가서 장군은 병사들을 자식과 같이 사랑하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285페이지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시조를 구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손자는 군대에서 장군이 그 병사들을 자식처럼 아끼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볼시자 그 병사졸자, 병사들 보기를 마치 뭐 보듯이요? 영아, 우리 집 애기 보듯이. 그러니까 그래야 가히 그 병졸들이 함께 나아갈 뿌자. 어디로 나아가요? 기쁘심자 신에게자. 그래야 자식처럼 봐야, 내가 사랑하는 아이처럼 봐야 그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저 깊은 계곡까지 돌격앞으로 한단 말이에요. 아, 평소에 나를 대하기를 완전히 무슨 자기 집 하인처럼 뭐 대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야, 돌격앞으로 해서 저 깊은 계곡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자 했을 때 누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 아이처럼 대하란 말이에요. 내 병졸들을 대하기를 마치 애자는 뭐예요? 사랑하는 자식처럼 대했을 때, 그러므로 그 병사들이 함께 뭐 할 수 있어요? 함께 굳자에 죽을 쌓자. 목숨을 걸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자식처럼 사랑하고 아껴줬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돌격해서 같은 승리를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이 손자는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손자는 진정으로 자식처럼 그러면 대한다는 게 뭐냐? 결국 자식처럼 대한다는 게 그게 무조건 사랑하고 끌어안아주고 뭐 방만하게 자식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왜 전에 한번 옥이라고 하는 장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손자랑 같은 시기, 좀 뒤시기죠. 근데 그 손자병법, 옥이병법, 이 병법으로 얘기하면 우리 지금 뭘 배우고 있어요? 에? 손자병법 배우고 있죠. 옥이병법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손자와 오자, 이 두 사람을 그 당시 굉장히 그 유명한 병법가로 칩니다. 근데 옥이는 대장군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옥이란 사람이 사마천의 사기에 실린 글을 보면은 옥이는 병사들과 함께 마치 자기 자식들하고 사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밥을 먹어도, 그러니까 뭘 같이 하냐면 옷 입고 그리고 밥 먹는 걸 같이 먹었대요. 난 장군이라고 따로 모아서 이렇게 폼 잡고 먹는 게 아니라 구내식당 가서 누구랑 같이 먹어요? 병사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대요. 그 다음에 누웠을 때는 절대로 이 침대라든지 아니면은 푹신한 걸 깔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설석이라 아니 불자에 설치할 설자에 이 자리석자, 자리를 깔고 설치해서 눕지 않았다. 그 다음에 병사들하고 같이 길을 갈 때는 아니 불자에 탈승자에 이 말탈기자, 말을 타고 가지 않았대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병사들과 함께 한 거예요. 자기 혼자 맛있는 거 좋은 옷 입고 자기 혼자 멋있는 침대에서 자고 자기 혼자 말 타고 다니면 누가 그 병사들이 그 어려운 깊은 계곡까지 같이 돌격을 하겠어요. 자기 혼자 자가용 멋진 거 타고 혼자서 밖에 나가서 20만 원짜리 식사하면 누가 노동자들이 그 사장하고 평생을 같이 기업을 위해서 일을 하겠어요. 이해 가시죠? 네. 자식처럼 대한다는 건 결국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이거는 옥이라고 하는 장군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리더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요. 어려울 때 월급 안 받아도 돼요. 왜? 당신이 경영자인데도 당신이 월급 안 받는데 나도 안 받아도 된단 말이에요. 이런 어떠한 동료의식이 생기지 않겠어요?
손자는 정확히 본 거예요. 이 자식처럼 함께 했을 때 그들과 뭐 할 수 있대요? 같이 죽을 수 있다고 분명히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자는 자식처럼 평소에 장군이 병사들을 대해줘야 진정으로 그 병사들과 함께 그 어려운 고난도 겪어나갈 수 있고 그리고 같이 목숨을 걸 수도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한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과잉 사랑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두텁게 후란 건 뭐예요? 두터울 후자죠. 무조건 병사들을 내가 자식 사랑한다고 내가 부모 입장에서 자식 아낀다고 너무 두텁게만 해주면은 불능사라 그놈의 자식 어떻게 써먹을 데가 없어요. 아니 두텁게 잘해줄 땐 좋죠. 근데 결정 직전에 뭐 심부름 시키면 안 해요. 불능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아끼고 사랑만 하면은 우리 자식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손자가 병사들한테 자식처럼 대해라고 하는 요 얘기를 여러분들 자식 대하는 거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너무 애정만 갖고 사랑하면은 불능 영이라 명령이 먹혀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부대, 그 병사들은 완전히 난장판이 됩니다. 자식도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리고는 불능치라. 그 다음에 가서 그 자식 교육 다시 시키려고 해봤자 다스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난장판 된 자식은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비유하면은 이제 손장 그걸 뭘로 비유하냐면은 뭐와 비유하냐면요. 이게 뭐냐면 교만할 교자입니다. 교만할 교자. 뭐 말을 타고 이렇게 폼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교자. 비유하면은 왜 지멋대로 막 교만한 자식놈이 있죠. 그것과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요. 그래서 그 자식놈은 불가용하라. 뭐 할 수 없대요?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된대요.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된대요. 얼마나 놀라운 지적이에요. 병사들을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내가 솔선수범해서 먹는 것도 같이 먹고 정말 자는 것도 같이 자고 나 혼자 편안함을 구하지 않는다.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저 사지를 향해서 같이 돌격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러나 너무 잘해주면 너무 사랑하면 완전히 혼란하고 난장반지는 그러한 자식들이 된다. 그래서 그때는 더 이상 다스리려고 해도 이제는 방법이 없다. 이게 바로 뭐와 같냐면 교만한 자식 만드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교만한 자식이 되면은 그 아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우리 애는 틀리대요. 뭐 음식점 가면 애가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도 뭐라 그러면 얘야 조용히 해 하고 그냥 또 모른 채 해요. 심지어는 조금 옆에서 지적하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뭔데 우리 애를 건드는 거냐고. 기죽이지 말라고. 평소에 많이 기죽고 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기죽이지 말라는 얘기하죠. 어떨 때는 막 전철이니 이런 데서 하도 전 도저히 정말 다른 사람한테 너무 피해를 주니까 얘기를 하면은 특히 그 나이 지긋하신 분 그런 분들은 이해를 하시는데 젊은 주부들 있죠 왜? 혼인한 지 얼마 안 돼갖고 그냥 거의 뭐 세상에 보이는 게 없는 젊은 주부들. 아주 말도 잘하고 이 사태들도 당신이 뭔데 하면서 그냥 막 또박또박 이야기하는데 아주 제가 부끄러워져요. 요즘 중국의 중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아이를 하나밖에 못 낳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시책으로 아이를 하나씩만 낳게 해요. 물론 이제 55개 소수 민족은 둘까지 낳게 하는데 한 90%를 차지하는 한족의 자녀들은 아이를 하나 낳게 해요. 그 보니까 전부 다 왜 아이가 하나 있으면 뭐예요? 아주 뭐 이쁘고 귀여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딸내미, 아들내미 둘이 혼인해서 뭘 낳았어요? 애를 하나 낳았어요. 이 애 하나에 어른이 몇 명 달려 있어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6명이 달라붙는 거예요. 전 중국에 살면서 그걸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6명이 그 애 하나에 다 집중이 돼 있어요. 그냥 막 덜덜덜덜 떨어요, 그냥. 우리나라 아이 사랑은 절로 가랍니다. 심지어는 그 중국의 그 아이들을 샤오황띠, 예? 뭐라 그래요? 샤오황띠라 그래요. 이 소황제라고 불러요. 제가 그 중국에서 TV를 보는데 그 공익 광고 같았어요. 어떤 아이가 이제 왜 우리나라 그 한 30초짜리 공익 광고 있잖아요. 이제 TV 화면이 아이가 백화점 가서 이거 사줘 하면 엄마 아빠가 그냥 사주고 계속 화면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애가 기고만장한 거야. 뭐 자전거 사줘, 자전거 사주고. 그러다 애가 점점 커서 뭐 사줘 하니까 엄마 아빠가 야, 돈 없다. 그러니까 참 무섭게 만들었어. 애가 흉기를 이렇게 들고 딱 해갖고는 당신의 자녀를 과잉번호 하실 겁니까? 뭐 이렇게 공익광고 협의하면서 쭉 그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심각한 거예요. 결국은 그 과잉보호가 이 아주 교만한 자식을 만들고 그런 교만한 자식이 되면은 결국은 그 전쟁에서든 아니면 그 친구의 미래에서든 전혀 쓸모가 없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자식교육 저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왜? 자기 자식은 직접 자기가 가르치지 않고 남하고 바꿔서 가르친다.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바꿀 역자에 아들 작자에 말 역자이 교지한다. 예? 역자교지라고 들어보시죠? 역자교지. 왜? 자기 자식은 자기가 직접 가르치지 않고 남하고 자식을 이렇게 바꿔서 바꿀 역자, 체인지 바꿔서 그 자식을 가르치는 걸 역자의 교지라 그런 얘기를 해요. 왜요? 왜 자식을 옛날 사람들은 부모가 자기 자식을 직접 안 가르치고 남의 집 어른한테 내 자식을 보내고 그 집 자식을 왜 일로 와서 내가 가르쳤죠? 예? 자기 자식은 못 가르쳐요? 절대 못 가르쳐. 왜요? 왜? 욕심 때문에요? 안 하면 그냥 손부터 올라가는. 거기에 감정이 개입되는군요. 그 맹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식은 바꿔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은, 왜냐하면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 그 뭐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자식이 바르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바르게 되길 원하는데 자식이 항상 내가 가르친다고 바르게 될 수 있어요? 글씨 써보라니까 틀리고, 셈 해보라니까 산수 틀리고, 그럼 뭐부터 올라가요? 나는 바르게 되기를 원하는데 자식이 그걸 금방금방 가르친다고 다 따라오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기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손이 올라가고 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즉 뭐예요? 성낼로자 뭐가 생겨요? 예? 화가 나는 거예요. 성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식 마음에 뭐가 돼요? 상처가 나는 거죠. 아니 자식 잘 되겠지. 잘 가르쳐보겠다고 가르쳤다가 뭐가 남아요? 상처. 왜? 부부끼리는 절대 운전 배우지 말래매요. 이혼한다며요. 그거 운전 교습료 좀 아끼려고 처음 면허증 따갖고 처음에 운전 연수하는데 남편 옆에 타고 왔다 딱 2시간이면 헤어진대요. 그것도 못해 그냥 하면서 그럼 당신은 뭐 잘해야 하다가 어떻게 돼요? 감정이 생겨갖고 그게 이 부부간에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직접 가리키면 감정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의탁하여 가리키는 겁니다. 역자의 교지가 그거예요. 또 자식 가르치다 보면은 내가 바르게 되라 바르게 되는데 지는 가르치는 자기는 항상 바라요? 얘야 빨간 신호등 그때 건너면 안 된다면서 본인은 건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움을 받는 자식이 뭐라 그래요? 아빠는 왜 빨간 불에 건너고 나는 못 건너게 하냐? 이놈아 아빠한테 말 대꾸야? 상처를. 그래서 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자지간에는 즉 부모 자식 간에는 아니 불자에 책할 책자에 선할 선자. 옳은 선을 꾸짖는 게 아니에요. 아빠는 뭘 잘했어요? 너는 뭘 잘했냐? 이건 부모 자식 간에 할 일이?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옳고 그른 걸 갖다가 꾸짖고 따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잘 안 따지고 사시죠? 어머니가 혹시 실수하셔도
어머니는 이러지 않으시죠?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부모 자식 간에는 선을 책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꾸짖는 관계, 즉 옳은 길을 갖다가 가라고 꾸짖는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부자 관계가 아니라 친구 간에 하는 관계죠. 군신 간에 하는 관계지 부자 간의 관계는 아니라 이겁니다. 여하간 자식 이제부터 바꿔서 가르치세요. 자식을 바꿔서 가르친다는 얘기는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결국은 이 자식을 가르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아주 뭐 요즘처럼 그냥 과외비 얼마, 한 달에 수강료 얼마 하고 쭉 보내고,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자식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 여건을 통해서 어떠한 가르침을, 이걸 하나하나 따져봤던 거죠. 지금처럼 그냥 막 그렇게 이 돈 갖고 가르치는 시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자의 이 역자의 교지. 그래서 항상 자식을 가르칠 때는 이렇게 부드럽고 물론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그 자식이 정말 눈에 넣어도 뭐예요? 안 아프는 자식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그 자식이 교만한 자식이 돼서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돼갖고 남한테 지탄받는 건 그건 부모의 책임인 거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뭘 드는 거예요? 매를 든다는 거예요. 매를.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매일 매만 들고 다니면 안 돼요. 예? 그 손자도 그걸 걱정했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명령할 영자에 그래요. 자식한테 명령할 때는 문으로 하라. 문은 뭐예요? 글로 하라고요. 여기서 이게 문이라고 하는 건 센텐스, 그게 아니라 부드럽게, 예? 말로 하란 얘기네요. 잘하셨어요. 말로 하란 얘기요. 그러나 그 자식이 못되고 잘못 길로 가는 걸 제지하고 그거를 갖다가 하려면 그건 뭐예요? 예? 힘으로 하란 말이에요. 벌로 주란 말이에요. 물론 손자가 영지이문이요 제지이무라. 자식을 갖다가 타일를 때는 부드러운 말로 타일르되,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 그 자식을 그 수준대로 도달하고자 할 때는 힘으로 써야 된다. 자식이 아니라 뭘 갖고 얘기한 거예요? 병졸을 갖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장군이 병졸들을 갖다가 끌고 나갈 때는 저렇게 부드러움과 또 뭐예요? 강함. 그러니까 결국은 매만 들란 얘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사랑하다고 막 무조건 풀어주란 얘기도 아니고, 그건 뭐예요 결국은? 한편으로는 뭐예요? 옛날에 그걸 잘했는데 왜 한 가족이 있으면은 주로 어머니 역할이 뭐죠? 어머니 역할이 주로 그냥 야단치고 너 왜 그랬냐 하지만 누가 풀어주는 거예요? 아버지 역할은 뭐예요? 할머니가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 있으면 그 애가 그냥 할머니부터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까지 다 그냥 매만 들고 너 일로 와 이놈아 이러면은 그 애가 주눅이 들어가고 완전히 그 아이로서 그 성장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역할 분담을 하잖아요. 주로 왜 어머니가 막 야단 쳐놓으면 아버지가 가서 이렇게 야, 내가 뭐 사줄게 하고 이렇게 풀어주고, 또 뭐 어머니가 막 그러면은 할머니가 가서 풀어주고, 뭐 그런 가족 간의 그 교육에, 그러니까 문 담당, 무 담당. 말로 예쁘게 해주는 담당, 그냥 이 벌 주고 매를 주는 담당이 있었죠. 여러분들은 어떤 담당 하셨어요? 난 돈 버느라고 그런 거 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 교육의 문제 그런 것 같아요. 그걸 가정에서 부모든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는 역할 분담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그 하중이 다 어머니한테로 가는 것 같아요. 어머니 혼자 뭐하고 뭐해요?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하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결국은 밖에 나가서 그냥 돈이나 벌어오고, 뭐 들어와갖고는 뭐 어머니한테 왜 자식 교육을 그렇게 못 시키냐고 소리나 퍽퍽 지르고, 본인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밖에서 돈 벌어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면제를 받는 거죠. 자식 교육에서 나는 손 떼도 된다. 그러니까 결국 현대사회에서 문제는 그런 그 부모의 역할론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손자는 이러한 그 따뜻함과 차가움, 한편엔 매를 들고 한편에는 부드러운 그 마음으로 다가가서 자식에게 다가갈 때 그 자식이 뭐예요? 따뜻한 사랑도 알고 또 엄격한 자기 규율도 느껴지는, 그 한 인간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건 그 모습 아니에요? 그 아이가 참, 그 어떤 집 가면은 뭐 6살짜리 애가 거의 뭐 오셨습니까? 하면서 그리고 절 받으시지요?
무슨 6살짜리 애가 왜 그렇게 예의가 발라요? 아마 그냥 부모가 거의 막 두들겨 팼거나. 6살짜리 애를 그렇게 밟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6살짜리 애는 뭐예요? 6살만한 나이에 행동을 해야죠. 뭐 오셨다가 일단 손님 왔으니까 이기에 뭐 문방 가서 뭐 사달라는 거 그걸 빌미로 하기도 하고, 그러면 얘 그러면 안 된다 타일러고 뭐,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 이 아이의 그 나름대로의 그 성장에 맞는 자기 행동이 있는데, 어떤 집 가면 그냥 너무 잡아갖고 애를 숨도 못 쉬게 만들어 놓고, 또 어떤 집 가면 너무 풀어갖고, 이건 애가 완전히 무슨 뭐 도무지 제어가, 부모 말이 먹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건들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 머리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한테 엄마 말이 통제가 안 되면 그 아이는 끝난 겁니다. 제가 볼 땐.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돼야 돼요? 딱 통제가 돼야 돼요. 아무리 열린 교육, 아무리 아이들이 자유방임적으로 키워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엄마가 그만 하면은 탁 정지하는 그 절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게 이제 그 현대 교육의 문제죠.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손자는 뭐예요? 병사들을 부모가 자식 대하듯이 하는데, 자식을 대하듯이 한다는 게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드러움과 엄한 기울로서 잘 평형성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자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래요. 이 병사들이 하루아침에 이게 갑자기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엄격한 규율과 그리고 따뜻한 사랑, 이것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평소에 자란 얘기를 합니다. 247페이지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장군의 그 명령이 네 소행을 보호하니 할 때 소행 나오죠. 본래부터 행위 교기민이라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 장군의 명령이 본래부터 그 백성들, 여기서 보면 그 병졸들, 그 병졸들에게 본래부터 그 가르침이 잘 행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병사들 교육을 제대로 시켜놓고 장군으로서 한 번 한 말은 그야말로 반드시 지키고, 그리고 자기가 했던 행동도 병사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렇게 평상시에 그렇게 그래야 즉 백성들, 즉 병사들이 뭐 할 수 있대요? 복종한답니다. 평소에 저 사람은 자기 솔선수범도 못하고, 그리고 말 한마디 한 거 지키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갑자기 결정적인 순간에 돌격하자 안 된다 이거예요. 결국은 평상시에 그 가르침이 어떻게 돼요? 행해졌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그 명령이 평상시에 행해지지 않았으면 백성들은 뭐 한대요? 즉 병사들은 불복이라,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 따뜻한 이 사랑과 또 이 따뜻한 이 엄격한 자기 규율, 이 두 가지 양면을 갖고 자녀들 또는 이 팀원들을 갖다가 이 지도해 나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요. 예? 가끔은 결국은 뭐예요? 뭐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자기가 제어를 못하니까. 막 내가 화가 나니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내가 화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우당창창 퍼붓는 거죠. 그냥 주변에 누구한테 퍼봐요? 아무도 없으면 누구한테요? 그냥 지나가는 개라도 한번 뻥창.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부모가 학교 선생님이 아니면 무슨 팀의 팀장이 결국은 자기 감정을 컨트롤 못해서 그냥 자기가 겪었던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을 주변 팀원들에게 확 쏟아분다든지 그런 경우 있거든요. 있어요. 저도 가르치다 보면 가끔 뭐가 어디 이 감정을 터뜨려야 되는데 터뜨릴 때만 찾는 경우 있다고요. 그거를 못하면은 결국은 자기 평형성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엄격한 규율과 그리고 이 부드러운 말로써 어떻게 자식들을 끌고 갈까, 그런 고민들이 이제 사실 현대사회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논어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백성들을
이 도지이정, 예? 백성들을 여기서 끌고 나갈 때 정으로서 끌고 나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이퀄라이징 시킬 때, 즉 백성들을 갖다가 평준화 시킬 때 제지형이면, 그러면 백성들은 그 형별에서 면하면 묻히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노노의 그 공자라고 하는 이제 그 지식인이 어떻게 백성들을 끌고 나갈 것이냐. 이제 그분도 이제 그런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고민한 내용이 도는 뭐예요? 이끌 도자.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데 이 정치로서, 그러니까 정치술로서 끌고 나가래요. 그리고 이 제라고 하는 건 이게 이퀄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퀄이란 뜻은 뭐냐면은 이 평준화시키다. 그러니까 좀 못된 놈은 잘난 놈으로 평준화시키고, 모자른 사람은 좀 이렇게 평준화시키는 그 작업을 뭘로 하래요? 형벌로. 그러니까 안 되면 그냥 6만원짜리 스티커를 마구마구 끊으면 교통법칙 잘 지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죠, 그쵸? 안 되면 뭘로요? 그냥 마구마구 벌을 줘서 백성들을 평준화시켜 나가고, 또 백성들을 끌고 나갈 때 뭐예요? 정치로서 끌고 나가면 백성들이 스티커 끊을까봐 그 다음부터는 교통법규 잘 지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우에는 그 백성들이 면할 면자, 그 형벌하고 그 정치의 법망만 싹 빠져나가면 없을 묻자 부끄러울 짓자. 뭐가 없어요? 저 바보야. 그러니까 걸린 사람은 바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빠져나온 사람은 아주 훌륭한 거예요. 이런 사회가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무조건 벌로써 하고, 그리고 무조건 형벌로써 하고, 그리고 정치술로만 끌고 가면 잘 지켜요. 교통질서 잘 지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법망만 벗어나오고, 그리고 그 카메라만 피하면 아이고 웃으면서 다닌단 말이에요. 전혀 가슴속에 부끄러움이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뭘로 끌고 가래요? 인격으로 끌고 가라. 예? 그리고 백성들을 예로서 끌고 갈 때 백성들이 항상 거기에 벗어나든 안 벗어나든 부끄러움도 있게 되고 항상 선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아요. 이 자녀를 교육시킨다고 하는 거, 국민들을 끌고 간다고 하는 거, 회사 경영자가 조직원들을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이, 손자가 고민했던 장군이 병사들을 끌고 가는 그 고민만큼이나 굉장히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고민을 좀 하고 부모 노릇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런 고민도 안 하고 이 회사 사장 노릇 하시려면은, 그러면은 어느덧 조직원들, 회사 기업의 사원들이 다 마음이 떠나 있는 거죠. 그래, 돈 열심히 벌어서 너 혼자 잘 먹어라 하는 어떤 이 조직원들의 마음이 떠나 있는 거죠. 그래서 손자병법에서 이런 명구를 하나 정하네요. 자, 이거는 장군에게 해당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이 시대의 부모들 아니면은 이 시대의 이 지도자들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진불구명하고, 부활구자 이름명자, 퇴불피제라, 피할 피자, 퇴불피제라, 유민 시보라, 이런 얘기를 하네요. 장군은, 리더는 절대로 내가 진격해야 된다고 마음먹었으면은, 그 진격한다고 마음먹었으면 그것 때문에 명예를 구해서는 안 돼요. 자식 내가 출세시키기 위해서, 내가 출세시키면 내가 그 다음 뭐가 돼요? 어깨에 힘들어간다, 그거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생각하고 자녀들 교육시켜요? 안 그렇죠? 그러신 모양이네. 그런 꼼수가 있으신 모양이요. 내 팀원들을 끌고 갈 때 결코 내가 이놈들이 잘 되면은 내 명예가 올라가지, 그걸 구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단계 물러나고 뒤로 후퇴할 때 내가 이것 때문에 죄를 받으면 어떠지, 그 죄를 피할 생각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소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소신.
내가 남한테 내 자식 잘 됐다고 자랑하려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식 잘못 교육시켰다고 남들이 넌 자식 그렇게 그 죄를 피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목표는 뭐예요? 오직 내가 다스리는 그 병사들, 내 자식들이 오직 어떻게 안전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게 그 사람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전 이 말을 딱 들으면서 야, 역시 이게 리더다. 에? 내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고, 잘못하면 나한테 그 죄가 뒤집어 씌워질까 봐 그거 걱정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내 자식이, 내 병사들이, 내 조직원이 어떻게 자기 자리를 찾고 제대로 목숨이 안전하게 자기의 길을 갈까. 그게 최고의 고민이 돼야 된다. 정말 이 명구 아닙니까? 에? 이것이 결국은 이 장군론이고, 이것이 저는 지도자란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가 고민하는 그 교육의 문제들, 과연 뭐 요즘 얘기하는 그야말로 뭐 이렇게 대비하기는 좀 쉽지 않겠지만 열린 교육으로 가자. 지가 원하든 뭐 어떤 걸 원하든 자기가 원하는 걸 스스로 택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아무런 구속 없이 그냥 냅둬요 라고 하는 자녀 교육으로 가자. 무슨 소리냐, 애는 잡아야 된다. 저는 어떤 것이 정답이란 생각이 안 들어요. 전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든 우리의 2세들을 가르치든 뭔가 생각해보고, 그것이 명예를 구하는 일도 아니고 죄를 피하려는 일도 아닌, 그야말로 그 자녀들,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 교육 방법은 선택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오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사랑하며 매를 들라, 그 제목으로 같이 강의를 해봤습니다.